며느리와 사이가 불편해지셨을 때 많은 어머님들이 이런 실수를 하시곤 합니다. 첫 번째, 아들에게 며느리 험담을 합니다. 둘째, 참다 참다 한꺼번에 폭발합니다. 셋째, 손주를 통해 며느리 행동을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들은 오히려 관계를 더 악화시킵니다. 아들은 중간에서 힘들어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더 멀리하게 되고 결국 손주까지 만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지죠. 반면 현명한 시어머니들은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바로 적절한 경계선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경계선만 제대로 지키면 며느리가 먼저 연락하고 명절에 웃으며 찾아오고 손주들과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하신 한 어머님은 1년 넘게 냉랭했던 며느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안부 전화를 하고 주말에 손주를 데리고 놀러 오겠다고 연락이 온 것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경계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경계선을 어떻게 세워야 관계가 좋아지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에 사시는 영희 씨, 올해 72살이십니다. 남편분은 5년 전에 먼저 떠나셨고 지금은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고 계십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결혼한 지 7년 됐고 손녀가 둘 있습니다. 큰 손녀가 6살, 작은 손녀가 4살입니다. 영희 씨는 평생 남을 위해 사셨습니다. 시부모 모시느라, 아들 키우느라,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본인을 위해 산 적이 별로 없으셨죠. 그래서 손녀들이 태어났을 때 정말 행복하셨습니다. 이제 손녀들이랑 시간 보내면서 노후를 즐겁게 보내야겠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일이 있었습니다. 큰 손녀 생일이라 영희 씨가 아침부터 미역국을 끓이고 잡채를 만들어서 아들네 집에 가져갔습니다. 손녀 좋아하는 음식 해주고 싶은 할머니 마음이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미리 연락 주셨어야죠. 영희 씨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손녀 생일인데 할머니가 음식해서 오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무 말 못하고 음식만 건네고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일은 그로부터 한 달 후였습니다. 손녀들이 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주말에 손녀들 데리고 집에 올 수 있겠니?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아, 이번 주말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애들 학원도 있고요. 영희 씨는 그럼 다음 주는 어떠니? 하고 물었습니다. 다음 주도 일정이 있어서요. 제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 나중에 연락은 한 달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일은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연히 아들네 집 근처를 지나다가 들렀습니다. 이번엔 미리 전화를 했죠. 근처에 왔는데 잠깐 들러도 되겠니?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 지금 집이 좀 어수선해서요.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영희 씨는 괜찮아. 어수선해도 돼. 손녀 얼굴만 보면 되니까. 하지만 며느리는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영희 씨는 아들네 아파트 앞에서 10분을 서 있다가 혼자 돌아왔습니다. 네 번째 일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손녀 큰아이 유치원 발표회가 있다고 해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유치원 행사에 조부모님들은 잘 안 오세요. 부모만 가는 분위기예요. 영희 씨는 나중에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다른 집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날 밤 영희 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 피하는 걸까? 그날 이후로 영희 씨는 아들네 집에 연락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거절당할까봐 두려웠거든요. 손녀들 사진은 아들이 가끔 보내주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명절에 잠깐 보는 게 전부였죠. 그마저도 며느리는 인사만 하고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느 날 밤 영희 씨는 혼자 거실에 앉아 손녀들 사진을 보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했을까? 아들 키울 때 뭘 잘못 가르쳤을까? 왜 며느리는 나를 이렇게 싫어하는 걸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잠은 오지 않고 가슴은 답답하고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한테 말하면 아들만 힘들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집 근처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한 분이 앉으셨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미경 씨, 77살이셨습니다. 평소에 인사만 하던 사이였는데 그날따라 미경 씨가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영희 씨, 무슨 걱정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서요. 영희 씨는 처음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경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며느리 때문에 속상하신 거 아니에요? 영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미경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 표정, 제가 5년 전에 매일 하고 다녔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경 씨도 며느리와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거의 2년을 손주 얼굴도 못 보고 지냈대요. 그런데 지금은 며느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 데리고 온다고 했습니다. 영희 씨는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영희 씨처럼 서운하고 억울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자꾸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은 게 있어요.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영희 씨가 물었습니다. 며느리 입장이요? 미경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도 힘들어요. 아이 둘 키우면서 살림하고 어쩌면 일도 하고. 그런데 시어머니가 예고 없이 찾아오면 부담스럽죠. 집이 어지러울 수도 있고 화장 안 한 얼굴일 수도 있고. 우리는 손주가 보고 싶어서 간 건데 며느리는 손님 맞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영희 씨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미경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당연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달라요. 며느리들은 자기 방식대로 살고 싶어 해요. 우리가 그걸 존중해줘야 며느리도 우리를 존중해요. 미경 씨는 핵심 해결책을 알려줬습니다. 바로 경계선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계선은 며느리를 밀어내는 담장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보호하는 울타리였습니다. 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첫 번째 경계선은 이거예요. 예고 없이 방문하지 않기.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미리 연락하고 가야 해요. 그것도 언제 가도 되겠니가 아니라 언제 시간 괜찮으면 연락 줘라고 하는 거예요. 결정권을 며느리한테 주는 거죠. 두 번째 경계선은 살림에 간섭하지 않기였습니다. 집이 어질러져 있어도 애들 밥을 뭘 먹이든 옷을 어떻게 입히든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그 한마디가 며느리한테는 비난으로 들려요. 세 번째 경계선은 아들을 통해 전달하지 않기였습니다. 며느리한테 할 말 있으면 며느리한테 직접 해야 해요. 아들한테 내 와이프한테 이렇게 전해라 하면 아들만 힘들어지고
며느리는 뒤에서 자기 험담한다고 생각해요. 네 번째 경계선은 기대를 내려놓기였습니다. 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우리는 며느리가 딸처럼 대해주길 바라잖아요. 근데 며느리는 딸이 아니에요. 처음엔 서운하지만 그걸 인정하면 오히려 편해져요.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거든요. 영애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미경 씨가 대답했습니다. 일단 연락 횟수를 줄이세요. 일주일에 한 번도 많아요. 보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길게 통화하지 말고 짧게. 손녀들 잘 있지? 별일 없으면 됐어. 이 정도만요. 그리고 만나면 칭찬만 하세요. 집 예쁘게 꾸몄네. 애들 건강해 보인다. 너 요즘 살 빠진 것 같다. 부정적인 말은 입에 담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선물은 꼭 필요할 때만 하세요. 자꾸 뭔가 사다 주면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해요. 받으면 뭔가 해드려야 할 것 같고, 그냥 명절이나 생일 때만 적당히 하세요. 미경 씨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며느리 앞에서 아들 편들지 마세요. 아들이 잘못해도 내가 잘 챙겨줘야지 이런 말하면 안 돼요. 오히려 내가 많이 힘들지? 아들이 미안해서 어쩌니 이렇게 말해야 며느리가 마음을 열어요. 영희 씨는 미경 씨의 말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겼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았지만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희 씨는 미경 씨의 조언을 실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였습니다. 손녀 생각이 너무 나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애들 데리고 올 수 있겠니?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영희 씨는 속으로 또 거절이구나 싶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왜, 뭐가 바빠서? 하고 물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참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시간 될 때 연락 줘.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미경 씨 말대로 결정권을 며느리에게 줬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영희 씨는 전화기를 수십 번 들었다 놨습니다. 연락하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눌렀습니다. 미경 씨가 말했잖아요. 연락 횟수를 줄이라고. 기다리는 게 답이라고.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내일 시간 되세요?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요. 영희 씨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래, 된다. 몇 시에 올 거니? 점심때쯤 갈게요. 너무 많이 준비 안 하셔도 돼요. 영희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연락을 하다니 3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영희 씨는 아침부터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미경 씨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준비하면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한다고. 그래서 간단하게만 준비했습니다. 손녀들 좋아하는 과일이랑 떡볶이 재료만요. 아들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손녀들이 할머니하고 뛰어와서 안겼습니다. 영희 씨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영희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서 와. 애들 많이 컸네. 예전 같았으면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얼굴 보기 힘드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런 말을 삼켰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희 씨는 의식적으로 칭찬만 했습니다. 큰애가 키가 많이 컸구나. 작은애는 말을 참 예쁘게 하네. 며느리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애들 건강하게 잘 키웠네. 고생 많지?
며느리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표정을 보고 영희 씨는 알았습니다. 며느리도 인정받고 싶었구나. 칭찬받고 싶었구나. 점심을 먹으면서도 영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녀가 밥을 흘려도 며느리가 핸드폰을 보면서 밥을 먹어도요. 예전 같았으면 밥 먹을 때는 핸드폰 내려놓지 했을 겁니다. 하지만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영희 씨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안부를 물어보다니. 덕분에 잘 지내. 공원 산책도 하고 아는 분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에요. 혼자 계시니까 걱정됐어요. 그날 아들 가족은 3시간 정도 있다가 갔습니다. 문 앞에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감사했어요. 애들이 좋아하네요. 영애 씨가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와줘서. 다음에 시간 될 때 또 연락 줘. 그 말에 며느리가 살짝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문이 닫히고 영희 씨는 현관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였구나. 내가 한 발 물러서니까 며느리가 한 발 다가오는구나. 그 후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2주 후에 며느리가 또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 괜찮으세요? 영희 씨는 너무 좋아서 바로 그래 하고 싶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괜찮아. 올 수 있으면 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손녀들이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할머니 얼굴을 그린 거였어요. 며느리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애들이 할머니 그렸다고 자랑하래요. 영애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할머니가 제일 예쁜 선물 받았다고 애들한테 전해줘. 석 달쯤 지났을 때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제가 출장이 있어서요. 이틀 동안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영희 씨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들을 맡기겠다고 하다니. 이건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데려다 줘.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아이들 좋아하겠다. 그 이틀 동안 영희 씨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손녀들과 밥도 해먹고 산책도 하고 밤에는 동화책도 읽어줬습니다. 며느리가 출장에서 돌아와서 아이들을 데리러 왔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했어요. 애들이 할머니네가 제일 좋았대요. 영애 씨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좋았어. 고마워, 믿고 맡겨줘서. 며느리가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좋은 의미로요. 그 한마디에 영희 씨는 모든 게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영희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영희 씨가 깨달은 핵심 지혜 3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경계선은 담장이 아니라 울타리입니다. 며느리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서로를 보호하는 겁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오히려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며느리가 딸처럼 대해주길 바라면 계속 서운합니다.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입니다. 그걸 인정하면 오히려 관계가 편해집니다. 셋째, 한 발 물러서면 상대가 한 발 다가옵니다. 내가 자꾸 다가가면 상대는 뒷걸음칩니다. 내가 기다리면 상대가 옵니다. 상황별로 쓸 수 있는 예시 문장들을 알려드릴게요. 방문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말하세요. 시간 될 때 연락 줘. 언제든 괜찮아. 손녀들 보고 싶을 때는요. 애들 사진 있으면 보내줘. 보고 싶네.
며느리가 뭔가 했을 때는요. 고생 많았다. 수고했어. 애들 잘 키우고 있어. 선물을 줄 때는요. 부담 갖지 마. 그냥 줬어. 필요 없으면 안 써도 돼. 명절에 만났을 때는요. 와줘서 고마워. 바쁜데 시간 내줬네. 이런 말들이 며느리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반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들도 있습니다. 첫째, 왜 연락이 없니? 요즘 바빠? 이런 말은 압박입니다. 둘째,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말은 비난으로 들립니다. 셋째, 아들한테 잘해라. 이건 며느리 입장에서 간섭입니다. 넷째, 얼굴 보기 힘드네. 이건 서운함의 표현이지만 며느리에겐 부담입니다. 다섯째, 애들을 왜 그렇게 키워? 이건 직접적인 비판입니다. 관계를 망칩니다. 영애 씨는 지금 행복합니다. 며느리와 사이가 완벽하게 좋아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조심스럽고 가끔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혼자 울지 않습니다. 손녀들을 한 달에 서너 번은 봅니다. 며느리가 먼저 연락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미경 씨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나이에 욕심 부리면 안 돼요. 며느리랑 친구처럼 지내겠다. 딸처럼 지내겠다. 이런 욕심이요. 그냥 서로 불편하지 않으면 된 거예요. 명절에 웃으면서 만나고 손주들 건강하게 자라는 거 보면 그게 행복인 거예요. 오늘 영상을 보시는 어머님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힘드시다면 오늘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연락 횟수를 줄이고 기다려 보세요. 며느리한테 결정권을 주세요. 처음엔 어렵습니다. 서운합니다. 하지만 한 달만 참아보세요. 분명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께 이 영상이 전해지도록 공유도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